의원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해 온 점을 평가합니다. 또 업무 추진력이나 작전 판단 능력, 조직 장악력 등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여론이 저는 지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백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송 후보자에 대한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런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그 광화문 1번가 들어보셨죠? 이런 사이트에서조차도 우리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그 누명을 벗어야겠다. 이런 심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면이 더 강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송 후보자 말고 대장 출신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한 사안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배님들이 거의 없어요. 몇 분 거의.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그 법률법인 율촌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이 그 율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율촌에서 어쨌든 후보자님이 이름을 걸어놓고 일을 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이게 무슨 율촌이라는 법률법인이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어떤 반성의 말씀이 좀 있으시든가. 과연 그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들이 대장으로 퇴역하신 분들이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은 방산업체는 아니고요. 아니, LIG를 방산업체에서도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람직한 선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LIG에서는 제가 잠수함 수출에 기여한 그런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율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자,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미 군사동맹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것은 이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장 답변이 생각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답변. 네?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 예. 그런데 국방 관련 자문을 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캠프 시절에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정작 대통령의 인식은 대전 유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른바 안보관에 대한 후보자와 군통수권자의 간극이 매우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제가 언론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절차적 투명성이라든지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하는 것이 노. 그게 아니죠. 제가 국회를 물은 것은 통해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때문에 그 간격을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드리고 토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질의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방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또 관심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요 질의만 좀 하고 다음 또 의원님께 질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복잡합니까? 국회의 정당한 절차,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밝혀지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국회 비준이라는 게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준이란 절차보다도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들께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하는 확실한 답변은 아닌데 이거는 나중에 또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부 발언을 먼저 좀 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네. 그 자료를 저에게도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께 질의하기보다도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 매우 강한 유감 표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그 누명을 벗어야겠다. 이런 심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면이 더 강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송 후보자 말고 대장 출신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한 사안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배님들이 거의 없어요. 몇 분 거의.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그 법률법인 율촌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있는 겁니다. 바람직한 선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LIG에서는 제가 잠수함 수출에 기여한 그런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율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자,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미 군사동맹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것은 이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장 답변이 생각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답 의원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해 온 점을 평가합니다. 또 업무 추진력이나 작전 판단 능력, 조직 장악력 등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여론이 저는 지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백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송 후보자에 대한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런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그 광화문 1번가 들어보셨죠? 이런 사이트에서조차도 우리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이 그 율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율촌에서 어쨌든 후보자님이 이름을 걸어놓고 일을 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이게 무슨 율촌이라는 법률법인은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어떤 반성의 말씀이 좀 있으시든가
과연 그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들이 대장으로 퇴역하신 분들이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은 방산업체는 아니고요. 아니, LIG를 방산업체에서도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 예. 그런데 그 국방 관련 자문을 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캠프 시절에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정작 대통령의 인식은 그 대전 유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른바 안보관에 대한 후보자와 군통수권자의 간극이 매우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제가 언론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절차적 투명성이라든지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하는 것이 노노노노 그게 아니죠. 제가 국회를 물은 것은 통해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때문에 그 간격을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드리고 토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